2002년도에 이제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년 정도 있다가 마케팅에서 PM 역할을 했고, 다시 또 영업 쪽 일선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마케팅에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 쪽 담당, 마케팅 팀장, 그리고 영업팀장을 하다가 2015년도에 이제 4월달에 이제 올림푸스에 와서 그룹장을 이제 에너지 쪽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유로바이레 BU까지 같이 이제 그룹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로 SBU가 사업부 본부장으로 해서 진급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대색적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성향이라든지 경험에 의해서 현재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라는 게 일관적으로 해서 같은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담당으로 일을 하면서 되게 욕심이 많은 영업사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라든지 생각들이 관철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매출 신장에 결과가 나오면서 그게 좀 고착화가 됐었죠. 그래서 듣는 귀가 약하다, 그리고 고집스럽다, 욕심이 많다 라는 피드백이 여러 군데서 사실 들렸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자신을 잘 아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어떻게 리더로서 아니면 담당으로서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제가 하는 방식이라든지 제가 살아온 길이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니야, 이거보다는 내가 맞아 라고 되게 고집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걸 되게 저항을 했었죠.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현재 내 모습이 체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되게 불편하죠. 사실 이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도 몰랐는 그걸 이렇게 각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는 것 같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바꿔야지, 이게 좋지 않은 모습이야 라고 이제 각인하고 나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을 때 스스로 이제 계속 이제 경계를 하면서 행동하다 보니까 되게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피드백을 듣는 과정, 특히 경청이 되게 중요한데, 피드백을 이제 듣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제 아집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설득시키지? 라면서 듣게 돼요. 근데 그게 아직도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깨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피드백 자체로 포커스 해주고 집중해주고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저조차도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나쁜 모습에 의해서 피드백을 듣는데도 그런 태도로 듣게 되는 거죠. 이게 터닝 포인트는 사실 없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팀 리더가 되면서 직책자로서 어떤 모습이 맞을까라는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똑같은 피드백이 나왔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제가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피드백을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한테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같아요. 그래서 제 포지션이 바뀌면서 좀 더 이제 절실하게 그걸 깨려고 노력했죠. 근데 아직도 좀 깨려고 노력을 해요. 힘든 것 같습니다. 노력해요. 노력을 하고 있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깨는 게 힘들었는데 주는 것도 더 힘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구축이 되는 거고, 그 신뢰가 자연스럽게 이제 밑바탕이 되면은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서로 간에 그게 이제 그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외과 사업 본부장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저를 좀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어떤 피드백을 줬었냐 하면은 두렵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그 상황이고, 저조차도 기가 다 지치기 시작하면은 혼자서 그냥 막 하는데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그리고 구성원들하고 동의를 하고 합리성을 가지고 가는 방향인지 그 방향을 잃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제가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가 다친다든지, 보통 얘기하는 나쁜 리더상이 됐었을 때 언제든지 가감없이 얘기하고 챌린지를 해달라 부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수용하려고 할 거다 라고 선을 먼저, 이제 내가 이 선을 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지금 저와 같이 일하는 이제 팀장, 이제 그룹장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처음 일을 할 때 제가 물어봤었어요. 너는 당신의 리더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니? 하나만 얘기해줘. 그럼 그거 하려고 되게 노력할게 내가 라고 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일관성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아시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매 순간마다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어디에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도 바뀌게 되는 거고, 저도 틀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알아서 일관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게 하다가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못하겠다. 하지만은 그 일관성에서 가는 방향에서 틀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직을 이끌어가고 팀을 이끌어가는 데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물어보고 듣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이게 피드백킹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글쎄요, 이거 질문 내용이 아닌데 우선 이제 자신이 이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책임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대화에 들어오면 훨씬 더 피드백이 좀 더 이제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피드백킹을 서로 간에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역할과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조직의 한 구성이게 리더든 담당이든 동료든 본인이 실제적으로 조직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생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이 됐었을 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나아가는 이제 그 목표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피드백을 주면서 조금의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이게 조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귀를 열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피드백을 잘 줄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감히 이제 짧은 경험이지만은 느꼈던 부분은 피드백킹을 서로 이제 원활하게 하면은 서로 간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주위에 저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지금 외과 사업부 이제 본부장으로서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조직원들하고 그 신뢰를 쌓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외과 사업부가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서로 온라인되는 그런 과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하게 서로 디베이트하고,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번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논의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잡이다. 서로 간에 이제 건강한 피드백킹하는 문화에서 조직의 방향이 잡히는 거거든요. 리더로는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방향을 먼저 최종적으로 잡고,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 서로 온라인하는 피드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 방향이 맞는지, 당신이 맞는지, 이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은 길잡이다 라고 생각합니다.